측은 능력 있는 사람에 더 많은 교육 기회의 제공, 학생이 속한 집단에 따른 교육의 기회 부여, 그리고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가 돼버렸다는 점을 들며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윤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10분씩 진행되며 반대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찬성 측께서 이제 농어촌 전형을 예로 드시면서 이제 교육이 사회를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농어촌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교육은 모두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농촌에 사는 아이들에게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준다. 이 역시 사회평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학원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한테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적고, 특히 수능 준비를 할 경우에는 학원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있음으로써 시골에 있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현재는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한다 한들 어디에서나 무조건적으로 평등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그 사회를 겪고 있는 저희도 교육이 평등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농어촌이나 이런 걸로 아무리 외꾸를 한다 하는데 엄마 마이크가 하나도 안 됐어. 그게 과연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사회가 굉장히 지역 간의 차이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 기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예로 공동교육 과정을 들 수 있는데, 공동교육 과정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려고 기회를 주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도 선착순으로 딱 인원을 맞춰야지만 거기 들어가야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과연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동교육 과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조건은 꼭 선착순이 아니어도 많은 이미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으로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고, 현재로서도 저희가 선착순을 들지 못한 학생들도 뭐 온라인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공동교육 과정으로 공동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측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K무크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하고 싶은 좀 고급 과목이 있다 하면 K무크를 통해서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K무크는 또한 선착순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이미 도구화되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그것을 더욱 가지기 위하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죠. 우열의 구별이 필수적이고 결국 그것을 통한 계층화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인간에 대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인간의 조건인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교육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 평등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사회 계층 간 이동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은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 강남 1타 강사 등의 말로 대변하건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계층 간 수직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 때문이 아니라 교육의 비합리적인 행태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회평등의 실현에 기여함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사교육 부피가 감소하고 공교육의 필요성과 그 영향력이 강조되면 우리 사회도 교육의 순기능을 말미암아 평등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등사회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 평등사회로 가는 과정이 지금 평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그 평등한다면 물론 저희도 좋겠지만 지금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평등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지금 가정 측면에서 평등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도 아까 특별전형 같은 장애 특별전형 그런 전형들을 통해서 과정의 평등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려는 교육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교육은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교육을 통해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지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대의 교육은 무상교육, 그러니까 중등교육이 의무화되었고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평등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는 점 저희도 수용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장한 것과 같이 우연적 조건에 따라 즉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수도권과 지방의 사교육과 질과 양이 확연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는 현실은 오히려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탁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권과 평등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토론, 글쓰기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덕은 도덕 시험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창제, 자율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한 학교에서 충분한 이러한 사회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교육이 도구가 되었다고 단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 번만
학교에서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토론 글쓰기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충분한 생각을 통한 교육, 자주적인 교육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이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도구화를 언급한 거는 교육의 본질이랑 지금 사회 평등이랑 이렇게 관련 짓지 않았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랑 사회 평등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까 도덕 시험 문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시험만 봐서 그러한 대학교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충분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울 것이 많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이 도구만 될 수 없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배워갈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늘어난 것 그리고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제공되는 무료 인강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교육 조건의 평등관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료 인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반대측도 아무래도 사회가 평등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과 후 학교를 예로 들어도 방과 후 학교도 무료로 제공되는 수업이 아니고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건데 이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학교 내에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의해서 돈을 내야만 들을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격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에는 이미 소득적으로 재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모두에게 평등한가라는 교육학 논문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평등 사상이라는 게 확산이 되면서 사회에 확산이 되면서 교육이라는 것도 모두가 할 수 있게 확산되었던 것처럼 사회에 출신 학교 차별이라는 사회의 나쁜 인식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이 가져와진 것은 아닐까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신 학교 차별이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요? 지금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이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셨는데 출신 학교라는 것은 아마 대학교를 말하시는 거라고 전제해 갑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고등학교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나 청체교육 같은 이런 사회적 활동,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이런 대학교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서로를 대학교로 차별하는 일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도 문제긴 하지만 이 사회 자체가 이미 학벌주의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학벌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가 서열화가 된 것이고 그 서울대학교 그 한 목표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또 우리는 그 입시 경쟁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들, 학벌주의라는 인식들이 교육을 불평등하게 만들고 그 불평등하게 만드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미 찬성 측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교육이 사회 평등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한데 그것이 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말했듯이 현재 사회는 좀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은 기본적인 출발선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에서는 저희도 그 출발선이 똑같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출발선은 같을지라도 이제 다른 사교육이나 그런 것을 받을 기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균등한 교육 기회를 다시 불평등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다 고소득층이라고 하셨잖아요. 고소득층이 계속 그런 특권이 대물림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의 사교육은 어떻게 막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공교육과 그런 것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최상위권 외의 다른 계층들에게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상위권이 아닌 다른 계층들이랑 계층 이동을 하는데 그게 과연 평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상위층하고 약간 이렇게 계층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차 지금 아래층에서 최하위층 그 소득이 제일 적은 취약 계층들이 올라오는 중간 계층이 되는 것조차 지금 힘든 사회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그 최하위에 있는 취약계층이 함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교육이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상위층의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를 하려면 사회 전체가 개혁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인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 2분 동안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질의응답과 최종 변론 준비를 해주시고
각 반에서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변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3반의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과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중 선택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이 더 많이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가 과연 그러니까 대학? 더 좋은 대학교에 많이 진학한다고 하셨는데 중산층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교육에서 기인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부모의 경험에서 나온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과 부모를 보며 닮아가겠다는 존경심 등에서 동기부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자비로도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교육 효과와 수익도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비로도 학습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의 차이가 결국 대학 입시에서 차이로 이어져 사회불평등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대측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론에서 교육의 기회에 대해 많이 언급하며 근거를 덧붙이셨습니다. 토론 주제가 교육이 사회를 평등하게 하는가인데 교육의 기회에 치중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교육이 사회를 평등하게 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에게 옷 한 벌씩을 사준다고 해도 똑같이 옷을 사주었는데 이게 평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반대 측은 그걸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도 이게 상황과 환경에 맞아 적절하게 발휘되면 교육이 평등이 실현됐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미 평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반대측에 대한 질문인데요. 교육이 인격 향상을 돕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인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행동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등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교육이 인성 함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그 이유로 들은 것이고 교육의 인성 함양이 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기본적인 인성 함양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등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잘 받았으면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차별, 남자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평등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성 측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성중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교육으로 인해 그 후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소득차가 따르는데 그래도 사회를 평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가가 사회평등이지 소득에 의한 계층 간의 격차 이런 것이 사회평등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이 사회평등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성중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의 찬성 측 최종 변론을 맡은 1학년 이유린입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교육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다양한 불평등이 해소되었다는 사례가 있다는 점, 장애인 특별 전형, 농어촌 전형 등 다양한 기회균형 선발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의 다양한 평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우연적 조건에 따라 사교육에서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무상교육 지원, 다양한 기회균형 선발 제도 등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은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가 아닌 그 과정에서의 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고 이것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도 떼지 못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불평등을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확실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준다라는 할일 지브란의 말처럼 교육은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능력이 향상된 사람들이 모여 평등한 사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 측의 최종 발언을 맡은 백지영입니다.
저희 측은 교육이 사회의 평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근거로 교육 기회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라고 주장했으며 찬성 측에서는 이를 무료 인강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반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다시 방과 후 학교는 유료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소득 격차를 벌인다는 이유로 반박하였고 다시 찬성 측에서 저소득층 재정 지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근거로 특정 지역에 따라 사교육의 질과 양이 달라짐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세 번째 근거로 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가 되어서 인성 함양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찬성 측에서는 인성교육, 성체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에 도구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고 저희 측은 이 반론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신 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현상같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을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은 사회평등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교육 기회 개방을 통해서 사회 계층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정도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므로 사회 구성원이 자아 실현에 매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61%가 노력해도 계층 이동은 어렵다에 답했습니다. 이래도 과연 구성원들이 자아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저희는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작성하신 아고라 소감문은 이후 각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아고라 토론신문과 하드뉴스가 게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참가해주신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회 아고라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